안녕하세요. 공중보건 온라인 강의 1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수업을 하게 될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4월 9일에서 4월 10일은 공중보건의 3단원인 식품위생에서 식품과 감염병, 기생충 감염병에 관해서 할 것이고, 두 번째 주차인 4월 13일에서 4월 17일은 세균성 식중독, 즉 감염병과 독성 세균성 식중독을 하고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차인 4월 20일에서 4월 24일은 식품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지, 식품의 보존법, 그리고 공중보건에서 중요한 4단원인 감염병 단원에서 감염병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에 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식품과 감염병입니다. 교과서 80페이지 피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경구 감염병에 대한 정의를 기억해야 됩니다. 경구 감염병에서 경구란 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환자나 균을 복균하고 있는 사람의 분변, 똥오줌을 통해서 나온 병원체가 우리가 먹는 식품, 음식물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물건을 오염시키고 그것에 의해서 감염되는 감염병을 경구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종류에는 세균성이냐 아니면 바이러스성이냐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세균성 감염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균성 이질이 되겠죠. 그 밖에 장티푸스, 콜레라, 파라티푸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세균성 감염병은 병원체의 종류가 세균이라는 거고, 바이러스성 감염병은 유행성 간염, 소아마비, 설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유행성 간염이라고 하는 거는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중에서 어떤 간염을 얘기하는 걸까요? A형 간염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이러스성 감염병에는 유행성 간염, 소아마비, 설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 80에서 83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여기서는 식품을 통해서 감염되는 인수공통 감염병만을 공부합니다. 식품을 매개로 한 인수공통 감염병. 그래서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가 사람과 동물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파하는 감염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탄저병 역시 소, 말, 돼지, 양의 육류, 고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결핵 어떤 동물의 소의 무엇, 우유를 통해서, 브루셀라는 소의 멋, 젖이나 소변을 통해서, 야토병은 토끼의 육류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AI라고 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같은 경우는 조류, 뭔지 알죠? 조류, 가금류 조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닭이었죠. 이 닭의 육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고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라든지 아니면 육류라든지 또는 그 소 몸에서 나온 모든 부산물을 섭취함으로써 소에도 걸리고 우리 사람에게도 걸리는 인수공통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기생충 감염병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교과서 125쪽에서 129쪽을 피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순서가 약간 좀 다른데 선생님이 수업 내용이 비슷한 것은 교과서 순서하고 좀 바꿔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업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품으로 흔히 사용하는 고기, 육류, 생선과 조개류, 어패류, 각종 채소를 매개로 해서 발병을 하게 되는데, 가장 흔하게 걸릴 수 있는 것이 육류에 의한 기생충 질환입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무구조충, 다른 말로 민촌충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유구조충, 즉 갈고리 촌충이 있습니다. 무구조충은 어떠한 육류, 소고기, 즉 쇠고기, 유구조충은 돼지고기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예방할 수 있냐면, 먼저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반드시 익혀 먹는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 활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고기를 너무 완전히 익히면 질기고 뻣뻣하다고 싫어하는데, 우리가 무구조충이나 유구조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돼지고기든 쇠고기를 반드시 익혀 먹어야 되는데, 특히 돼지고기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변을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제주도에서는 사람의 똥을 먹는 돼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똥돼지라고 해서 제주도에 가면 아직도 똥돼지라고 해서 굉장히 비싸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돼지고기 요리가 있는데 사람 몸에 있던 유구조충, 기생충 R이 다시 돼지 몸으로 들어가는 순환이 되는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똥을, 즉 인분을 사료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왔죠. 인분을 돼지나 소의 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돼지나 소를 도축하는 도축장의 위생검사를 철저히 해서 다시 재오염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구조충이라든지 유구조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패류에 의한 기생충 질환에 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어패류에 의한 기생충 질환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5가지가 있는데 먼저 간디스토마, 다른 말로 간흡충, 페디스토마, 폐흡충, 욕구과흡충, 장흡충 이 3가지 먼저 수업하겠습니다. 간디스토마는 다른 말로 간흡충이라고 했는데 이 간흡충의 제1중간 숙주는 우렁이입니다. 우렁이는 달리 다른 책에서는 쇠우렁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 우렁이를 먹이로 하는 담수어, 담수어라는 민물에서 사는 물고기를 얘기하죠. 예를 들면 잉어, 붕어, 민물고기. 그래서 이 잉어, 붕어, 민물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간흡충, 간디스토마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폐흡충, 폐디스토마는 제일 중간 숙주가 다슬기입니다. 이 다슬기는 뭐냐면 소라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소라보다 굉장히 크기가 작은 그러한 것을 다슬기라고 합니다. 이 다슬기를 먹이로 하는 가재나 참게가 제2중간 숙주가 되죠. 가재는 뭔지 알죠? 참게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게장을 담그는 그 게는 바다에서 잡아 올리는 거고 참게라고 하는 거는 바다에서 잡아 올리는 게보다는 훨씬 더 크기가 작은 논두렁 바닥에서 사는 그런 게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참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재나 참게를 먹이로 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걸리게 됩니다. 장흡충, 욕구과흡충은 역시 제1중간 숙주는 다슬기, 또 다슬기를 먹이로 하는 누구? 잉어, 송어, 은어. 이것이 제2중간 숙주가 되는 거죠. 잉어, 송어, 은어. 그 중에서도 특히 은어의 그 피낭, 유충이, 즉 인어 비늘 안에 이 욕구과 흡충, 장흡충의 유충이 굉장히 많이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잉어, 송어, 은어를 섭취하는 우리 사람이 최종적으로 장흡충에 걸리게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이 슈트를 보면은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때로는 핫핑크 이렇게 색깔이 입혀져 있는데 이게 심심해서 입힌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색깔을 입힌 거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를 주의 깊게 보고 반드시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강조한 거구나 생각하시고 반드시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간흡충, 간디스토마 1숙주는 우렁이, 2숙주는 담수어, 폐흡충, 페디스토마, 다슬기, 가재나 참깨, 장흡충, 욕구과흡충 1숙주는 다슬기, 2숙주는 잉어, 송어, 은어 그 중에서도 은어 이렇게 구별해서 딱딱 구분지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광절 열두 조충에 관해서 공부합시다. 광절 열두 조충 선생님이 띄어서 읽는 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광절 열두 조충이 아니라 광절 열두 조충, 다른 말로 긴 촌충, 즉 굉장히 길다는 얘기죠. 크기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긴 촌충이 광절 열두 조충은 1숙주가 물속에 있는 물벼룩입니다. 물벼룩은 많은 어류들의 뭐가 되죠? 먹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벼룩을 먹는 담수어가 아니라
반담수어가 이 중간 숙주가 돼요. 반담수어라고 하는 건 뭘 반담수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연어, 농어, 송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담수어라는 것은 바닷물에서도 살고 민물에서도 살고 왔다 갔다 하는 어류를 반담수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어, 송어, 농어 같은 반담수어가 물속에 있는 물벼룩을 먹이로 삼아서 먹고 그 담수어를 사람이 섭취함으로 인해서 긴촌충, 유충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아니사키스, 많이 들어봤죠? 아니사키스, 고래회충, 고래하며 굉장히 몸의 크기가 큰, 몸집이 큰 그러한 포유류인데 이 고래까지도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기생충이 아니사키스 고래회충입니다. 그럼 이 고래회충은 어떠한 어류에 의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냐면 명태, 안하고, 조기, 방어, 광어 같은 생선과 두 종류라고 해가지고 머리가 있는 물컹물컹한 그러한 어류들 있죠. 낙지나 오징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고래회충의 유충이 들어와서 굉장히 고래뿐만 아니라 사람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위험한 기생충 질환입니다. 이 고래회충을 유발하는 아니사키스의 유충은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명태, 즉 뭐죠? 명태를 얼린 거 뭐죠? 동태죠. 조기, 방어, 광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회로 날것으로 먹는 좋아하는 그런 어류고 역시 마찬가지로 낙지, 오징어도 회로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쉽게 이러한 해산물을 통해서 어류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간흡충, 폐후충, 장흡충, 긴촌충, 아니사키스와 같은 이런 감염병, 기생충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물은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수돗물 말고 우리가 어디 뭐 야외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물들은 그냥 안심하고 먹을 것이 아니라 굳이 생수가 없다면 반드시 끓여서 먹어야 되고 이렇게 뭐 명태라든지 안하고 뭐 연어, 성어 뭐 이런 것들을 조리하는 칼이나 또는 그거를 사용하는 도마, 식기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다른 거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즉 위생을 철저히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어류를 어떻게 먹지 않는다? 생식, 날로 먹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수업한 제2 중간숙주 이러한 담수어, 뭐 민물고기, 어류 두 종류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날것, 즉 생식으로 하는 그러한 종류의 어류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 사람들한테 제법 많은 기생충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어패류를 통한 위험한 기생충 질환을 수업을 했는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1중간숙주, 2중간숙주 구별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어패류에 의한 기생충 질환 수업을 마칩니다. 교과서 88에서 97쪽에 해당하는 식중독 단원을 수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88에서 97쪽을 참고하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중독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식중독에 대한 정의를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밥식, 먹을식. 즉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온 병원 미생물이나 유독물질 또는 유해한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뜻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원생 미생물이나 유해한 화학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경구 섭취, 입으로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을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중독은 공통적으로 급성 위장염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급성 위장염 증상이냐면 구토, 복통, 설사입니다.
그리고 이 식중독은 음식을 섭취한 지 24시간 이후에 천천히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 내에 동일한 음식을 섭취한 사람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또 이 식중독 환자로부터 2차 감염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식중독의 특징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여기에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키워드니까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연관해서 기억을 하면 암기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중독에 대한 정의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식중독의 특성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공중보건 온라인 강의 1차시 수업을 했는데요. 얼마나 수업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과제를 선생님이 내주겠습니다. 과제는 식중독의 특징에 대해서 4가지로 서술어 하시오입니다. 선생님 수업을 잘 들은 사람은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요약 정리하시고 선생님이 다음 2차시 수업 때 이 식중독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업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